2013년도에 네. 아내를 살해하고 네. 20년간 네. 식물인간 행세를 하던 그 아. 남편을 네. 제가 적발을 했습니다. 아.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몸이 아프면은 이렇게 네. 형집행 정지를 받아서 풀려나요. 근데 1992년도에 네. 어떤 남성이 아내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다음에 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교도소에서 쓰러지면서 아. 그때부터 식물인간 연기를 20년간 했습니다. 와. 검사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네. 이 사람이 제대로 지금 살아있나 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네. 20년 동안 다들 모르고 있다가 아. 제가 20년 만에 갔더니 네.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식물인간이 아니구나 아. 임을 밝혀내서 다시 네. 수감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네.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제가 다 샅샅이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진단서를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식물인간은 대뇌가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대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진단명이 하나도 없이 식물인간이라고 진단만 내려져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누워있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네. 계속 물어봤어요. 식물인간한테. 네. 빨리 일어나라고. 제가 계속 나 의사 출신이니까 다 네. 안다. 네. 응? 그 연기하는 거 다 아니까 일어나라. 아. 그렇게 2시간 동안 옆에서 혼잣말로 계속 얘기했죠. 검사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이 검사로 있는 동안에 제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을 맡고 네. 선택의 기로에 쓰더라도 네. 언제나 저의 선택의 기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의였거든요. 공정과 정의. 근데 작년에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저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나서야 되겠다. 네. 사실 세상이 저를 불러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 저는 사실은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 네. 대부분의 검사들은 조국이 장관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주문해서 읽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검찰을 괴물 검찰이라고 표현하고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표현하면서도 검찰, 관세청, 국세청 등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네.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마침 실현이 되고 있었거든요. 부패청산, 네. 공정위를 이용한 갑질 단속,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네.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계획이 실현되고 있으니까 네. 제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실제로 장관 부임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좌파 진영에서 네.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 네. 그 본질은 그러면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들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검찰도 네. 고쳐야 될 점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조직도 그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계속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계속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10년 동안 검사를 하면서 네. 검찰이 분명히 진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좌파 쪽에서 보는 거는 네. 진화가 아니라 네. 거의 검찰을 와해시키는 수준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독립이에요. 검찰의 독립, 인사권 독립. 네. 그래야지 헌법과 법률에 네. 입각한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통해서 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네. 그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네. 뭐 공소장 비공개라든지 인사권 남용이라든지 네. 이런 걸 안 했더라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아 그래도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네. 이 정권은 공정하고 정의롭구나 네. 이렇게 아마 국민들 당연히 아마 뭐 좌파 진영 우파 진영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해줬을 겁니다. 네. 근데 오자마자 너무 대놓고 네. 모든 정책들을 네. 우리 편과 내 패거리를 위해서 실행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다 알죠 이거를. 누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느끼는 건 그렇잖아요. 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지금 조국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정면으로 지금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후보님께서 국회로 가시면 네. 추미애 장관의 저 폭정, 네. 말도 안 되는 독재자 같은 모습 네. 막아내실 수 있을까요? 네, 목숨 걸고 막아야죠. 목숨 걸고 막는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네. 수치상으로는 이제
매일같이 발생하는 일일 환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에 대한 계몽 운동, 네. 서로 거리를 두기, 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에티켓을 지키고 뭐 회식을 덜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처음에 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의 유발 인자를 네. 바로 차단했으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처럼 고통을 받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감염병의 대가, 네. 뭐 의학 지식이 제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의사 출신으로서 사실 지금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의사들의 그런 네. 목소리를 전해서 국회에 전달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감염병학회나 대한의사협회처럼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네. 왜 자화자찬한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똑같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네. 분명히 일단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듬어주고 그분들이 받은 피해를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에는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은 여기 가서 물이 새면 가서 또 돈 퍼주고 네. 여기가 새면 또 가서 돈 퍼주고 네. 예? 지금은 심지어는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네.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추경을 지금 몇 조가 나왔는데 네. 몇 조가 나오면 뭐합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는 네. 선심 쓰기 총선용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추경은 이미 통과됐으니까 네. 그 추경을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제일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서 이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